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라서 여성위원회 그냥 제가 하고 선 발음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하시고.
이거 딱 붙였으면 좋겠다. 얼른 오세요. 이제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많이 벗으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아, 괜찮아. 딱 시작할 때 오셨네. 두 명 바뀌라고요? 두 명 바꾸시라고. 키가 커서 그런가 보다. 아, 더 붙으시라고. 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2차 가해를 멈추고 책임있는 자세로 사퇴하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저는 새미래민주당 여성위원장 이미영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2차 가해를 멈추고 책임있는 자세로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이제 본질을 벗어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와 무고 프레임 덮어씌우기로 변질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은 모든 청년 당원들과 함께 장경태 의원의 후한 무치와 적반하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히 사태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의 천박함을 넘어 민주당 의원들의 윤리의식 붕괴의 시그널을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새미래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장 의원은 촬영 주체가 국민의힘이라며 사건을 정치 공세로 몰고 동의 없는 촬영은 무고라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피해 호소를 희석시키고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비겁한 꼼수일 뿐이다. 나아가 그 여자가 먼저 손을 올린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일부 내부 발언, 피해자와 가족, 연인의 신상까지 덜쳐보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권력형 2차 가해이자 최소한의 양식조차 팽개쳐 버린 듯한 충격적인 반응이다. 장 의원은 과거에도 허위 주장으로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바 있다. 그럼 그가 이번에는 스스로 했던 무고 프레임은 저급한 인식이라는 말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 민주당이 과거에 외쳤던 성인지 감수성과 윤리 기준은 지금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다. 정치인은 성비 앞에서 어떤 정치적 계산도 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보호, 진실 규명, 책임 이행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윤리감찰단 뒤에 숨으며 시간을 끄는 방식은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교활한 2차 가해 수법이다. 새미래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정치가 다시는 피해 위에 쓰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장경태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속한 입장 발표가 없다면 제 정당 및 여성단체들과 연합하여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5년 12월 5일 새미래민주당 여성위원회. 네, 기자회견문은 이것으로 네네네.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한마디 하실 줄 알고. 네네. 혹시 질문하실 기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네,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예, 새미래민주당 여성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공동대표 장지화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진보당과 진보당 10만 당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죄를 적용해서 경찰에 고발합니다. 다시 할까요, 그러면? 네네. 네, 진보당 공동대표 장지화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진보당과 진보당 10만 당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죄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뒷거래 원조는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 국가보안법이 그렇게 중요하면 북한 쳐들어오게 하려고 북한에 몰래 무인기 침투시키고 대북 전단 살포한 윤석열과 군대 책임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거십시오. 기자회견문 읽겠습니다. 허무망상 구구 정치인 나경원 의원을 고발합니다. 지난 2일 나경원 의원이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기어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대거 동참해 32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연동형 비례제, 민주당 진보당의 연합공천 뒷거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임과 아울러 악의적으로 진보당을 비방한 것이며 진보당 10만 당원들에게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진보당의 국회의원 당선은 윤석열 독재 정권 퇴진을 위해 정당들이 힘을 합치라. 그래서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한 것입니다. 나 의원은 이를 두고 민주당과 진보당 연합공천 뒷거래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고 진보당을 종북 정당으로 몰아 이득을 보려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사실 뒷거래의 원조는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지난해 국민의당 대표 경선 후보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관한 공소 취소 청탁을 받았다고 폭탄 발언을 했고 나 의원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뒷거래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아니 부끄러움이나 알까 모르겠습니다. 77년간 독재 정권의 방패막이로 국민을 탄압했던 국가보안법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그렇게 국가보안법이 중요하면 윤석열 정권이 군대를 시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하고 무인기 띄운 것에 대해 윤석열과 군대를 국가보안법으로 거십시오. 나경원 의원이 최근 패스트트랙 재판 결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기분이 매우 업된 듯합니다. 이제는 빠루를 손에 들지 않고 입에 물고서 허위망상 발언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심판으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진보당은 광장의 민심을 받들고 극우 정치인 퇴출과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수석 김은혜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성남시 중원구의 윤용근 당협위원장, 또 파주시 을의 한길용 당협위원장, 그리고 관악구 을의 이성심 당협위원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그 범죄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길이 요원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 10원까지 국민께 저희가 환수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했던 과정을 전달해 드리고 앞으로의 저희의 방향까지 오늘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윤용근 위원장부터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성남시 중원구 당협위원장 윤용근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및 민간업자 간 협작에 의한 권력형, 조직형 부패범죄에 해당하고 개발사업 현장과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이익이 범죄자들 수중으로 들어간 배임 사건입니다.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범죄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으로 시민의 돈 7,800억 원을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과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강요함으로써 아직 확보하지 못한 7,400억 원의 막대한 범죄 수익이 범죄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의 수뇌부와 김만배 등 범죄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최대 개발 비리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범죄 수익은 10원짜리 하나까지도 환수해 피해자인 시민에게 전부 돌려드리고 이를 통해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는 국민적 명령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청하여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검찰이 추징 보전해둔 재산 목록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공받아 법원에 추가적으로 범죄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새로운 사실 하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25년 12월 1일 김만배, 정영학 등 대장동 범죄자 일당을 대상으로 13건 합계 5,673억 원의 추가 가압류 조치를 했고 법원은 이 중 가장 먼저 정영학의 실질 소유주인 천화동인 5호의 예금 300억 원에 대한 가압류 한 건을 허가하는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도 곧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남은 가압류 금액은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등 총 5,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한길용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대장동 사업 개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익이 환수되어야 대장동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임야에 설치된 고압선 철탑들을 모두 지중화할 수 있고 추가 증설해야 하는 학교도 건축할 수 있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은 전적으로 형사재판 결과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범죄의 증거를 드러내고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입증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법무장관 등의 외압으로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므로 이제 통상적 민사소송 절차로는 더 이상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승소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장동 범죄자들로부터 범죄 수익을 환수해 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탁하여 숨겨 놓은 범죄 수익 추정, 규정 및
국가의 적극적 민사 소송과 환수한 범죄 수익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위안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악을 당협위원장 이성시입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의 제정은 단순히 대장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권력형 부패 범죄를 제거함으로써 제2의 대장동을 막는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대장동 범죄자들과 공범이 아니라면 천화동인 1호 실질 소유주 그분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면 속히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에 관한 검찰 항소 포기 외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응하시고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국민은 누가 사법정의를 무너뜨렸는지, 누가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서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범죄자들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범죄자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렀다고 묻혀지는 게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사라졌다고 혹은 이미 소급이 불가능하다고 민주당과 이 정권은 말하고 싶겠지만 대장동 범죄의 소멸시효가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한 특혜와 불이의 구조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범죄로부터 발생한 불법 개발 이익을 국가가 몰수 추징해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범죄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대신 받은 사람들까지도 환수 대상으로 함으로써 가족, 차명, 지인 명의로 돌린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해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 몰수 추징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공소 제기 전이라도 법원의 보전 명령을 통해 대장동 범죄자들이 숨기려는 범죄 수익을 먼저 묶을 수 있도록 한 장치도 넣었습니다. 이 특별법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대장동 범죄자들이 가로챈 7,800억 원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뜻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천하의 즐거움을 서로 나눈다는 뜻인데 범죄자들이 즐거움을 나누면 안 되죠. 국민께 당연한 정의와 공정, 상식이 되돌려져야 하는 겁니다. 항소 포기와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만 정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사흘 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던 법사위 국정조사 조건 없이 다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민주당은 협의한다고 하지만 저희에게 단 한마디 없이 감감무소식입니다. 대장동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간 돈은 이 나라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입니다. 정의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추죠. 그리고 나라를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는 이 당연한 절차는 그러나 앞으로도 길고 지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서울시 광역기초 여성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권력형 성범죄와 민주당의 살인적인 2차 가해를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서울시 광역기초 여성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했고 우리 서울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국민의힘 여성시의원님들 그리고 이해숙 송파구의회 의장님과 여성기초의원님들이 대표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선언문은 우리 최호정 의장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고요. 제가 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 5천만 전 국민이 알게 된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서울시를 이끌던 총책임자인 서울시장은 자신의 성폭력 비위 사건으로 자진하여 자신의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서울 시민 앞에 책무를 중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안희정, 박원순, 그리고 오거돈 등 민주당의 성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우리가 목격했던 그 순간들이 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 서울의 지방선거를 책임지게 될 민주당의 서울 지방선거의 총사령관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이 한 20대 여성을 술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여성을 추행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 고소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도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말일 수 있겠지만 언론과 모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으며 심지어 어제 방송에 출연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본에 의한 연극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서울시당과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의 모든 여성당원들을 대표해 저희 국민의힘 서울시당 모든 일원들, 이 자리에 계신 여성 의원들을 비롯한 남녀 모든 일원들은 권력형 성범죄, 이렇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함부로 행하는 이 성범죄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태를 번번이 지켜봐 주시는 우리 국민들과 서울의 시민들께서는 두 번 다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성범죄 전력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거기에 표를 주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하며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장인 최호정 의장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장소가 협소해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규탄 이후 장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국민의힘 서울시 광역기초 여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걸기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입니다. 전반부는 제가, 후반부에는 이해숙 송파구 의원이 규탄 성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 모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주민 가장 가까이에서 민심을 섬기는 우리 지방 여성 의원들은 지금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국민인 한 여성의 존엄을 짓밟고 씻을 수 없는 지옥 같은 고통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행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이며 피해자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살인적인 2차 가해입니다. 첫째, 지금 피해자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소환 조사하고 진술을 확보하자마자 즉각 신변 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죽하면 경찰이 긴급 보호에 나섰겠습니까?
이는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이 그만큼 실체적이고 심각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거대 여당의 위세등등한 국회의원 앞에서 힘없는 피해자는 공권력의 보호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지켜주라고 쥐어진 권력으로 도리어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식 2차 가해로 피해자를 2번 죽이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석고대죄는커녕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 우기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피해자의 지인까지 고발하며 법적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린 거 못 봤냐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사건을 왜곡했습니다. 거대 여당의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이 때로 덤벼 힘없는 피해자 한 명을 집단 린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잔인한 조폭식 2차 가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셋째, 국회 법사위 위원직을 방패 삼아 수사기관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감히 수사기관을 감시하는 법사위 위원 자리를 차고 앉아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동료에게 고소하겠다 으름장을 놓으며 권력을 과시하는 그 추악한 행태, 이는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피해자가 겪고 있을 피말리는 고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리 국민의힘 여성 지방의원들은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장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장경태 의원은 피해자에게 가하는 잔혹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를 옹호하는 제19 감사기와 피해자 조롱을 멈추고 장경태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경찰은 거대 여당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국민을 섬겨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의 삶을 밟는다면 그 권력은 회수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5년 12월 5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강역 및 기초의원 여성의원 일동. 같이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잊을만 하면 다시 발생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 국민들께서 왜 더불어민주당답다라고 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미리 다 세팅 다 해놓으셨네요. 먼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성함이 같은 여성. 자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영 위원장님. 10시 되면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연대 노조와 함께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그리고 향후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공공연대 노조와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함께 해주신 분 중에 한 분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영훈 공공연대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시기 추진된 조직관리 지침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공공부문 인력 감축과 민관 위탁을 사실상 강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지자체에서 공무직과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충원이 중단되고 필수 노동 영역까지 축소가 시도되었습니다. 특히 동두천시에서 환경미화원 결혼을 채우지 않은 채 업무를 지속시켜 결국 과로사가 발생한 일은 잘못된 정책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입니다. 공무직은 각 지자체 공공행정의 최전선에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별적 제도와 인식 속에서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문제되는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제도적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부의 책임 있는 내용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공공연대 노조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공공연대 노조 위원장 이영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올해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국빈 보통교부세를 2,09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페널티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되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부활한 제도로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에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행안부는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서 이 기준인건비 초과를 하지 않기 위해 지자체 인력에 대해서 외주와 민간위탁 등 아웃소싱 방식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해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를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행안부의 조직관리 지침은 새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당장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현장 발언은 안산 지부장 연종흠, 그다음에 기자회견문 낭독은 영광군청 지부장 정재성 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과로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용 안정과 생명 안정이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현행 지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현장 노동자에게 산재를 강요하는 살인 행정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안산시는 환경공무직 일부 구간을 민간 위탁하려 했고 노동조합이 투쟁 끝에 철회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일 안산시는 약속을 뒤집고 기습적으로 민간 위탁을 단행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중식 집회와 피켓팅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안산시는 묵묵부답입니다. 안산시가 이런 폭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 지침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를 압박에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현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2018년 800명이었던 공무직 인력이 현재 648명으로 약 20%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원은 줄지 않았다입니다. 이런 말장난으로 노동자들에게 한 명이 두세 명 몫의 일을 처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두천시에서는 환경미화원 한 분이 2명의 구역을 작업하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증가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산재를 강요하는 살인적인 행정입니다. 그리고 고용 불안정이 극심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과 함께 내려오는 민간위탁 유조 지침은 지자체가 가장 약한 위치의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철회 약속을 깨고 기습적으로 민간위탁을 강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전국 현장에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더 이상 지자체 자율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자율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현장 노동자의 죽음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결정이 어떻게 자율일 수 있습니까? 지자체 노동을 경시하고 산재 위험을 방치할 때 이를 감독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임과 의무는 바로 행정안전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현재 지침이 전국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말해온 노동 존중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반노동적 행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더 이상 무책임 뒤에 숨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결단만이 현장 노동자들을 과로를 멈추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를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과 생존권이 걸린 조직 관리 지침을 지금 당장 개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무직 정재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라. 윤석열 내란 세력은 긴축과 건전재정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자 감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효율화를 위한 인력 절감, 민관위탁, 기능이관이나 통폐합 등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지자체들이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원 동결, 퇴사자 발생 이후 고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동두천시 같은 경우 가로미아에 대한 공단 전환 검토, 영동구는 가로미아에 대한 민간위탁 검토와 인력 감축 시행, 안산시는 공무직에 대한 인력 감축과 일부 가로미아에 대한 민간위탁 시행, 계룡시는 가로미아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하였다. 특히 동두천시의 경우 환경미아에 결혼이 발생하였음에도 추가 채용을 하지 않아 소중한 조합원이 결국 안타깝게 과로사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행정안전부 적폐에 대해 윤석열 시기 때부터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국회 토론회, 집회, 기자회견, 면담 등을 통해 조직관리 지침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형행해왔고 지자체 내 사회적 약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지속해서 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단순 지침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인력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방치하였고 결국 동두천시의 환경미화원의 과로사까지 초래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정규직화된 일자리의 민간위탁이나 인력 정렬감, 기능이관이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의 문제되는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자율범위 등 그나마 개선조차를 취하는 반면 조직관리 지침에 대해서는 적폐를 방지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과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밝히며 추후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지켜볼 것이며 개선이 안 될 시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직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가 적폐 청산을 위해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25년 12월 5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조합 일동.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공공연맹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부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를 오늘 오전에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입니다. 의원총회를 연 이유는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그 취지는 내란 재판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려는 취지 목적은 정당합니다만 이대로 추진됐을 경우에 오히려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어서 윤석열 등 내란 일당에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도 있을 수 있어서 긴급하게 의원총회 결과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서왕진 원내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마련되어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눈썹 위에 불이 붙은 듯 화급한 문제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란 전담 재판부는 반드시 구성돼야 합니다. 지금 사법부 불씨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목리와 생떼를 다 받아줍니다. 레크레이션 강사가 행사 진행하듯 합니다. 침대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국민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옹호하다 무죄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이에 내란 관련 문제만 전담해 추상처럼 재판을 진행하고 가둬야 할 자들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구금하고 빚 하나 셀 틈 없이 엄밀하게 법을 적용할 재판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전담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 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9%입니다. 현행법에 대해 이미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것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이 정기됩니다.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윤석열이 다시 길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을 목도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제청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법에 대해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특별법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호의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부터입니다. 만일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란 전담 재판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됩니다.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무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히려 자신들이 옳았다는 듯 윤 어게인을 외치며 화려한 부활을 꿈꿀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윤석열 내란 일당을 처벌해 다시는 그런 일을 꿈꾸는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저희의 세 번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위헌 소지를 없앨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장관 추천권, 위헌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입니다. 대신 전국 법관 대표위에서 5명, 한국 법학교수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법원이 추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서 한층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두 번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 영장 전담 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리를 휘두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 한국 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국혁신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돼 지금의 광대 노름 같은 내란 재판이 정상화돼야 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헌, 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를 권력형 입막음으로 막으려는 시도를 방지하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조직적 2차 가해 발언과 악성 댓글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피해자를 무고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 피해자의 신상을 사실상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발합니다. 고발 대상은 장경태, 서영교 의원입니다. 그리고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입니다. 사안별로 형법상 무고죄, 명예훼손죄,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상 피해자 신상 공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계속해서 형사 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량한 국민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법적 싸움은 제가 앞장설 테니 피해자는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장경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해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 방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첫째,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거나 무고 협박을 하는 등 일체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이러한 2차 가해를 2명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위험성을 감안해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권력의 압박 없이 진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성 인권과 성폭력 2차 가해 방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행해졌던 2차 가해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차 가해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오늘 감사원의 최신 TF 결과와 그리고 김인혜 감사원장의 공식적인 사과에 관해서 저의 입장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진솔한 사과, 자성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감사원 운영 쇄신 TF의 내부 감사 결과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권익위 감사 전반이 위법 부당했음을 감사원 스스로가 인정했습니다. 김인혜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저를 포함한 정치감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감사원이 뒤늦게나마 지난 정권 시절 과오를 반성하는 쇄신의 노력을 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 정치적 표적 감사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로 매우 의미 있는 진정성 있는 행보입니다. 쉽지 않은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김인혜 감사원장 직무대행께 감사드립니다. 3년 전에 감사원이 저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시작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눈에 가시인 저를 사퇴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서 감사원이 정치적 표적 감사로 저에 대한 티끌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참담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정권 교체 이후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할 결심을 하고 짐을 싸고 있었던 저는 윤석열 정권의 불의한 모습을 목격하고 사퇴라는 편한 길 대신에 저항이라는 가시밭길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가장 최초로 불의한 정권에 맞짱 떠서 저항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저는 공직사회 청렴과 부패 방지를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불의와 불법에 눈감는 것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불의에 굴복한 사태보다 불법에 저항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저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권에 홀로 맞짱 뜬 저항의 결과는 죽음과도 같은 공포 그 자체였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동지들도 얻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짱 떠서 최초의 저항을 시작했고 감사원 사무처가 저에게 덮어 씌운 모든 비위 혐의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즉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첫 번째 승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짱 떠서 심판의 불화살을 쏘며 결국 국민들과 함께 불의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세웠습니다. 사필기정, 결국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헌법기관을 지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주범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공수처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법 표적감사 주범들을 신속히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원의 자성과 사과를 계기로 무너진 헌법기관 감사원이 국민께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온전히 바로서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촛불 행동에서 나오셔서 기자회견하겠습니다. 자리하신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님이십니다. 권호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님 계십니다. 손동대 촛불행동 대외협력국장님 소개드립니다. 윤경애 송파 촛불행동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권호혁입니다. 저희가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김정은께서 함께 자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촛불행동은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민주당사 앞에서 특별재판부 조속 설치, 즉각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내란 세력들이 단 한 명도, 내란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란에 적극 가담하고 불법 계엄 해제를 방해했던 추경호 전 국힘당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1월 18일로 예정된 내란 수교 윤석열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내란범들에 대한 단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사법내란의 수교 주의대를 탄핵하라,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해서 하루빨리 내란 단죄를 실현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매일매일 촛불을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가 아직까지 이 관련한 법안조차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도 답답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민주당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12월 3일 내란 1주년을 맞아서 국회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실시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가 됐고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 날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에서 8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본회의 상정 시기를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8일 날 개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의 정책구청에서 언제 본회의에 상정을 할지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인데, 또다시 정기국회인 9일 안에 상정을 할지 아니면 9일 이후 임시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를 시도할지 그 시기조차 또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법원장 회의가 열리고 이 특별재판부에 대한 대응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의총이 열리게 될 8일 날 전국 판사회의를 열어서 또 관련 대응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사법내란 세력들의 총공격입니다. 이런 공세 속에서 언론도 부안내동을 하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 내에서도 이 법안 통과에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도 심각하고 과연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속히 즉각 바로 오늘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각종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 김은진 공동대표님께서 관련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고요. 우리 구본기 공동대표님께서 저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은진입니다. 밤사이에 나온 몇몇 개의 기사가 어제부터 농성에 들어간 촛불행동의 이 농성에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이렇게도 모를 수가 있을까?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몇몇 그야말로 언론들이 소설을 써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을 잡았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작위 배당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전담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얘기를 하는 것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재판부에 맡기는 것이지 일반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는 게 왜 나왔습니까? 사실은 사법부가 여러 가지로 정관 예우나 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재판상의 비리들이 생겨나니까 그거를 막아보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재판부에 맡기는지 모르게 하려고 만든 게 무작위 배당 원칙입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처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든 거죠. 근데 그 원칙을 가져다 붙여서 이 너무나도 명백한 내란 범죄에다가 이 내란 범죄라는 이 국헌문란 범죄에다가 이 원칙을 갖다 붙이면서 말하고 있는 이런 법조계의 몇몇 사람들이 문제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란범을 풀어주려고 내란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이걸 또 받아쓰고 하는 이런 언론들, 법조계, 사법부 전부 다 개혁 대상인 것입니다. 재판 권리,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특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국민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내란 범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그 특정 사건만 재판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고 있는 법조계 몇몇 인사들 그리고 그걸 받아쓰는 언론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헌법에도 불을 둘 수 있다라고 대법원에 불을 둘 수 있다라고 정해놨고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상고심에 대법원 지금 와 있는 법안조차도 상고심에 대한 얘기 같고 기존의 대법원에 맡기고 있는 것도 국민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위헌이다라고 내뱉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속임수, 내란범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란범을 풀어주려고 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또 법조계 몇몇 언론들이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가면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위헌입니까? 이미 헌법에 대법원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재판부에서 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설사 헌재로 간다고 해도 위헌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헌재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헌재로 가면 위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를 사전에 압박을 하려는 이러한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꼼수는 국민들이 지난번처럼 다시 싸워서 깰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위헌 논란의 속에서 재판의 위헌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란 범죄와 관련돼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법도 아직 본회의 통과도 하지 않고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물타기로 계속 내란범을 풀어주고 면죄부를 주려는 이런 수작에 국민들은 이미 국회에 이 언론의 꼼수를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급해서 이러저러 발목 안 잡고 국회가 좀 더 속도를 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 본회의에 회부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은 1년이 넘게 지켜봤고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도 확고합니다. 내란을 막아낸 건 국민들입니다. 자신의 등을 내주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게 바로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반드시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앞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 어떤 위헌 논란도 내란범을 풀어주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싸우십시오. 언론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국민의 뜻은 확고한데 법조계의 의견이라는 말로 민심을 교란시킬 생각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도 내란 공범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내란범을 끝까지 처벌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이 법안을 회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촛불행동 공동대표 구본기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즉각 통과시켜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앞두고 조희대 사법부가 맹렬히 저항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을 면전에 두고 사법개혁에 대해 노골적 반기를 든 것을 시작으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조희대 사법부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8일에는 전국 법관회의가 잡혀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9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9명, 한국여성변호회장 4명 등은 법조계라는 간판을 내세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조희대 사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법비들이 대놓고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며 발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불법적으로 파기환송하며 대선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지기현 재판부의 내란 재판 몰아주기와 재판 지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한 것이 바로 조희대 사법부다. 조희대 사법부는 법을 이용하여 철저히 내란범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다. 조희대가 바로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내란 재판을 한정없이 지연시키고 있는 지기현은 1월 중순에 내란 수계 윤석열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2월 선고가 예상된다. 그런데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는 1월 18일이다. 이러다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도 모자라서 내란 수계까지 풀려날 판이다. 내란 수계가 풀려나는 꼴을 볼 텐가. 국민들은 진작부터 국회에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국회가 국민들의 뜻대로 했으면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하루가 급한 문제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 12.3 내란 1년이 되었지만 단 한 명의 내란범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는 지금 당장 본회의를 열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시간이 없다. 2025년 12월 5일 촛불행동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촛불행동은 어제부터 민주당사 앞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즉각 처리하라고 하는 긴급 농성을 시작했고 무기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4시에는 국힘당사 앞 국힘당 해산촉구 기자 집회, 그리고 5시에는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이 국회 앞에서 열립니다. 촛불 집회에 많은 참석 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사 앞 농성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잘못된 사람들의 행태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서영교에게 끊임없이 막말과 혐오스러운 용어로 문자를 보내거나 협박을 하는 자들이 있고, 전화를 통해서 협박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페북과 유튜브 등에 지속적으로 막말과 혐오스러운 용어 등, 그리고 인신공격, 가족에 대한 공격까지 일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조치도 해왔고, 그리고 다시 저희들에게 사과하는 경우에 용서를 해주기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스토킹 범죄로 법적 조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경찰청 검사가 74년생 이땡땡, 저에게는 이름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거지는 시흥시 도일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접근 금지, 그리고 문자 금지 등 스토킹법으로 잠정 조치한 사례를 보고 드립니다. 구구가 문자를 보내거나, 그리고 전화를 하거나, 페북, 그리고 곳곳에 험한 말, 욕설,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 끊임없는 전화 시도 등에 대해서 제가 정보통신망에 대한 법적 조치, 스토킹법 법적 조치, 모욕에 대한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잠정 조치가 나왔습니다. 접근 금지, 그리고 문자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SNS 모든 금지, 이것을 어길 시에 또 그 다음 조치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였습니다. 성폭행, 아동폭행 등 관련해서 피해자가 검찰에 있는 기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을 받아 법사위와 논의해서 법원에 있는 기록을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게 법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해서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 과정 속에서 남아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법안을 만들었고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법안의 이름은 피해자 열람 등사권 보장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피해자 열람 등사권 보장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살인, 강도, 강간, 조직폭력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 선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적 조력을 통한 피해자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 확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가 만든 이 법, 강력범죄 국선변호인 지원법, 특정강력범죄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특강법이라고 하는데요, 특정강력범죄 일부 개정안,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살인, 강도, 강간, 조직폭력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보고 드리고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12월 3일입니다. 비상계엄이 있은 지 딱 1년 되는 날, 법사위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올라왔고 통과시키는 논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TV조선 출신 신동욱, 그리고 주진우, 그리고 많은 국민의힘 의원 등이 그 법사위를 방해하며 성추행 관련한
내용을 주 논의 의제로 올려놓고 계속 법사위 진행을 방해해 왔습니다. 내란수계를 내란수계라고 부르지 못하는 국민의힘, 내란수계 윤석열의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에서 집결했고, 윤석열이 구속된 뒤에도 구치소에 면회를 다니던 그 국민의힘에게 12월 3일은 뼈가 아프고 살이 시린 날이었을 겁니다. 내란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은 1년간 고군분투했는데, 이 중요한 12월 3일 국힘당은 법사위장에서 장경태 의원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TV조선 출신 신동욱 의원이 TV조선발 기사를 거론하며 정치 공세를 해댔습니다. 또한 주진우 의원도 정치 공세를 하며 지속적으로 2차 가해라는 말을 계속 공격형으로 써왔습니다. 그러더니 SNS에 그렇게 2차 가해라는 공세, 정치 공세를 펼쳤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강력범죄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는 살인, 강도, 강간, 조직폭력 피해자도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수많은 살해 피해자들이 기록조차 볼 수 없었던 것을 법원 기록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검사 기록도 보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럴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던 그들이 정치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SNS에 정치 공세를 펼쳤습니다. 비상겸을 막지 않은 국힘당이 국민께 바짝 엎드려 사죄해야 하는 날에 정치적 공격, 악질적 공격에 나섰습니다. 정말 국힘당은 국힘당이었습니다. 주진우는 주진우였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SNS 글에 게시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저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단정적으로 말한 주진우 의원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글을 인용해서 명예훼손, 정치적 논란으로 증폭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TV조선은 TV조선 영상을 처음에 틀었던 내용에서, 모자이크했던 내용에서 다시 그 모자이크를 벗겨내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저는 주진우 의원의 SNS 관련해 허위 사실 그리고 잘못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 꼭 법적 조치해서 끝까지 처벌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스토킹처럼 정치인들을 찾아오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결성하는 데 가장 앞서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윤석열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가장 앞장서온 저 국회의원 서영교에게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여러 구구들이 공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단호히 맞서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스토킹으로 다가온 자는 법적 조치되었고 오늘 처벌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사까지 가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입니다. 오전 브리핑 2건 진행하겠습니다. 탑승객 수 파악도 못하는 한강버스, 오세훈 시장 치적 앞에 시민 안전은 재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달 운행 중이던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여 탑승객을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구조 과정에서 보고된 탑승객 수가 실제 인원보다 30명 가까이 적게 보고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큰 피해가 없는 사고였기에 다행이었지만 긴급하고 대규모 사고였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한강버스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시민 안전은 뒷전이고 성과 앞세우기만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모든 안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2명의 승객 중 30명에 가까운 인원을 빠뜨린 채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강버스 관리 체계가 기본적인 인원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강버스의 최대 휴먼 에러,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의 운영 구조와 방식으로는 정상적 사업 지속은 물론 시민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에 대한 실정을 빠르게 인정하고 운영 중단을 포함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당 자금줄이 된 교회, 전광훈 불법 정치자금 102억 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통일당 전 대표와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자유통일당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단체가 정당의 자금줄을 댄 범죄적 행태이자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일입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경로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유통한 불법 정치자금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려 한 극우정치 세력의 활동에 어떻게 쓰였는지 밝혀내야 극우 정치 종교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전광훈 목사, 이제 법대로 처벌할 때입니다. 지난달 말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주최하는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렸고 전광훈 목사는 이 자리에서도 반역 세력 청산, 윤 대통령은 결단을 내린 지도자라며 내란옹호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 정치자금과 극우 카르텔의 실상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박찬규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재명 정부 6개월을 두고 약탈과 파괴라며 또다시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혼용무도라는 말은 국민의힘의 자기소개입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을 반시장, 반기업 법안으로 몰고 간첩 청구, 안보 붕괴를 외치며 공포를 부추겼지만 정작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든 것은 12.3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추진을 두고도 인민재판법정이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사실상 내란 세력의 정치적 대변인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파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회의 제목은 혼용무도였습니다. 아직도 국민의힘은 피아의 구별이 안 되는 것인지 계엄의 인지부조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혼용무도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계엄의 그림자 뒤에 숨은 국민의힘의 정치공세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준비나 부지런히 하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한줌 극렬 지지층과 함께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 국민적 심판의 길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지혜입니다. 오선 의원도 입단속 명령한 김건희, 윤건희 정치공동체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건희 결심 재판에서 특검이 공개한 김건희의 메시지는 지난 정권 내 구조화된 비선 권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김건희는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자 당시 여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자 5선인 국회의원 윤상현 의원에게 보안 특별히 조심하라며 입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유력 정치인에게 이토록 스스럼 없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제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월 특검에 출석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외압을 행사하고 김건희는 은폐를 지시했다는 윤건희 부부가 정치 공동체를 넘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수사 무마를 지시하고 명품을 대가로 공천, 공직, 국가사업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 정황들까지 V제로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들이 하나둘씩 진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에 의한 단죄입니다. 윤건희 부부는 국정과 정당 운영의 민주성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해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모래성 같은 권력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불법 계엄을 선포해 국민과 국회에 총뿌리를 들이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계엄은 정당했다고 궤변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실컷 억울함을 호소해놓고선 어쨌든 죄송하다는 후안무치한 김건희 부부는 역사의 죄인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들에게 법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할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에 대한 집착 대신 기본적인 제설 작업부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어제의 폭설로 오세훈 시장의 무능 행정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내부순환로, 북부 간선도로 등 도로 곳곳이 마비되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빙판길을 위태롭게 걷느라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폭설이었던 만큼 총력 대응을 통해 퇴근길 교통대란을 예방했어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능 행정은 어제의 제설 작업 실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의 제설 무능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2010년 폭설에서 무대책, 늑장 대응, 행정 능력의 총체적 부재라는 비판을 받으며 서울시가 마비되다시피 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의 이러한 무능 행정과 무책임은 한강버스로 그 정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강버스의 잦은 사고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지난달 중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좌초되었을 당시 구조 과정에서 탑승객 수가 누락되는 혼선까지 발생했었다 합니다. 한강버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안전점검에서 승선 신고와 승객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울시는 승객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제발 본업인 서울 시민의 안전과 제설 작업 등 가장 기본적인 시정 업무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눈치 우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겠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있는 약속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두 건의 논평을 온마이크하겠습니다. 인사정행 상황 김현지는 또다시 살리고 꼬리만 자른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이 민간단체 회장 자리를 형 누나 라인으로 거래하려 한 장면은 그 자체로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적 인사 권한을 사적 인맥과 결탁해 나눠먹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사농단이자 국정농단입니다. 더욱이 이번 일은 연봉 3억 원대 민간 협회장 인사에 정권 실세들이 형, 누나하며 개입한 사건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모아 운영하는 민간 단체에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관여할 권한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인사 권한도 없고 인사 라인에도 없는 김현지 실장이 인사청탁의 최종 목적지처럼 자연스럽게 호명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현지를 통하면 다 된다는 식의 만사 현통, 비선 인사 네트워크가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김현지 실장은 나는 유탄을 맞았다고 했지만 유탄을 맞은 건 김현지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현지 누나가 주인인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할 뿐입니다. 김남국 비서관을 급히 내쫓는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는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 회피입니다. 당장 물러나야 할 사람은 김현지 실장입니다. 인사청탁 의혹의 몸통인 김현지 실장은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는 몰랐다고 발뺌하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초기 패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권이 얼마나 사적이고 음성적인 방식으로 취급되어 왔는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상황 김현지를 감싸려만 하지 말고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또 다른 청탁 사례는 없는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김현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공수처는 불법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자리가 비정상적인 비선 라인을 통해 하사되었는지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인사청탁 창구가 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해야 합니다. 썩은 구름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실 전체가 병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그 책임과 유탄은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돌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입법 내란을 자행하는 민주당은 삼권 분립의 종말 선언입니다. 민주당이 법 왜곡죄, 내란 특별재판부에 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 봉쇄까지 전례 없는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의 탈을 쓴 의회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입법 대란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정권 아래 종속시키려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판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겠다는 것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강요하는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북한 형법에는 부당 판결 판정죄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에 부당을 붙이면 판사는 노동 단련형에 처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 왜곡죄는 한국식 노동 단련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조계는 이 법이 추상적인 왜곡 개념으로 재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법안의 역사는 독재 권력이 반대 세력과 과거사를 청산하는 도구로 악용된 비극적 선례뿐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추진하며 특정 사건, 특정 인물을 위한 반헌법적 맞춤형 재판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 쿠데타를 외쳤고 그 직후 이 법안을 밀어붙인 과정은 사법 보복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사법부 무력화에만 있지 않습니다.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 요건마저 강화하여 소수 야당의 입마저 틀어막으려 작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를 완성하는 공식입니다. 야당 입을 틀어막고 오로지 의석수로 입법을 강행하고 법 왜곡죄와 내란특별재판부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은 완전히 붕괴되고 지금보다 더 센 의회 독재도 머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권력을 손에 쥐고도 무엇이 두려워 헌법 정신을 무참히 훼손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내란몰이와 정략적 기획 입법에만 몰두하지 말고 여당으로서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헌법 위의 권력은 독재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헌정 파괴 폭거를 중단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